안녕하세요, 머왕입니다. 최근 탑10 아시아 코트들을 둘러보면서 롯데에 대한 걱정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지바롯데와의 컨택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가 정말 의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라쿠텐에 이적료를 주고 2군 에이스감인 왕앤청을 데려온 하나의 계약을 보면서 롯데가 정말 잘 이용한다면 방출감 선수들이 아닌 당장 지바롯데의 2군 에이스감을 아시아 쿼터로 데려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바롯데 2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준 선수들 중에서 형제팀이라는 연고를 활용해 데려올 만한 선수들을 찾아보려 합니다. 기준은 적당히 나이가 젊은 선수이며 지바롯데에서의 기여도가 그리 많지 않아 콜업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으며 기대치도 어느 정도 낮아 데려올 수 있는 선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2021년 4라운드에 지명받은 03년생 좌투수 아키야마 세이훈입니다. 평속은 140 초반대로 낮지만 구속 대비 구위가 상당하다며 삼진을 잘 잡아내는 선수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1군에서의 등판이 없고 작년까지도 2군에서 좀처럼 올라오지 못해 육성 선수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2군에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43이닝 소화하며 2점대 ERA를 기록했고 앞서 말했듯이 구속 대비 구위가 있다고 했는데 구속이 확실히 느림에도 2군에서의 삼진 비율은 오늘 살펴볼 선수들 중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제구가 중요한 선수로 분류되는데 제구 역시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잠재력이 상당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왕앤청과 마찬가지로 아직 1군에서는 보여준 게 없는 선수지만 올해 2군에서 확실히 준수한 성적을 거뒀고 03년생으로 나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체력적인 측면과 성장세를 기대하며 데려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성 선수 신분이기에 요청만 한다면 무조건 가능할 거라 보여지는데 그만큼 느린 구속에 커리어도 없는 선수라 일종의 도박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연봉을 560만엔으로 아시아 쿼터 해준다고 하면 선수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네요. 두 번째 선수는 2017년 육성 2라운드 지명을 받은 99년생의 우투수 모리 료타르입니다. 평속은 147에 최고 153까지 나오며 슬라이더 커브를 던지고 포크볼을 별정으로 사용하는 선수로 제구력이 좋아 좋은 구속 활용을 잘하는 게 강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강점을 토대로 팀에서도 선발로 육성 계획을 잡았었고 20년부터 2군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던 선수입니다. 다만 1군에서는 올라올 때마다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다 작년에 큰 부상을 당하고 올해 여름에야 복귀한 선수로 그러면서 육성 선수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상 복귀 후 시즌치고는 2군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부상의 여파인지 올해는 볼넷이 좀 많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준수한 성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2군에서는 오랜 기간 잘해왔던 선수였기에 KBO에서 통할 거라는 근거는 확실하고 몸 상태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해줄 선수로 보입니다. 다만 59가 넘어가면 구속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확실한 선발로 생각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기에 차라리 불펜으로 생각한다면 멀티이닝까지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에 김태형의 갈갈용으로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데려온다면 선발과 불펜 중에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지바롯데 팜 중에선 괜찮은 편에 속하는 선수로 좋은 컨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올해 연봉은 600만엔으로 역시 아시아 쿼터로 데려오면 본인도 반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2020년 4라운드 지명을 받은 97년생의 우투수 카와무라 토키토입니다. 지바롯데에서 오랫동안 2군에서 키운 선발감으로 평속 140 초중반대지만 결정구로 낙차큰 포크를 던지며 제구가 좋습니다. 192의 큰 키를 가지고 있어 구속은 느리지만 직구와 포크의 구종가치가 꽤 될 듯합니다. 데뷔 시즌은 21년 1군에서 뛸 정도로 큰 가능성이 있었으며 22년부터 고정 선발로 키워졌는데요. 하지만 22시즌 후반에 측부인대 수술을 받고 이후 23년은 경기를 아예 못 나왔고 24년도 부진하며 후순위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올 시즌 확실하게 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군에서 78이닝을 던지며 2점대 ERA를 기록했고 삼진도 적긴 하지만 압도적인 볼넷 수치가 이 선수의 강점임을 확실히 보여주는데요. 그런 활약을 바탕으로 올해 후반쯤에 콜업이 되며 3년 만에 1군에서 공을 던졌고 그 성적이 상당히 괜찮았죠. 4경기 나와 역시 준수한 볼넷 수치와 함께 큰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부상 이후 기량이 저하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올해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 잘하면 내년에 지바롯데가 1군에서 쓸 수도 있는 자원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구속이 너무 느려서 안 쓸 수도 있어 보여 롯데가 요청을 한다면 데려올 수 있는 자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살펴본 선수들 중에서는 성장세나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데 그만큼 지바롯데가 안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요. 구속이 너무 느리다는 게 우리도 걸리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제구가 있어 NPB에서도 통했는데 KBO에서도 충분히 4선발 정도 역할은 가능할 거라 보여집니다. 올해 연봉은 900만엔으로 돈도 딱 적당해서 지바롯데에서 허가만 해준다면 좋은 컨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번째 선수는 2021년 3라운드 지명을 받은 97년생 우투수 히로하타 하치야입니다. 평속 149, 최고 154를 던지며 회전수가 상당히 높은 선수인데요.
하지만 그에 비해 구위 자체는 약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변화구로는 슬라이더, 스플리터, 커브를 던지며 구종의 다양성이 있는 선수로 데뷔 1, 2년 차에 개막 엔트리에 들었을 정도로 잠재력이 높게 평가받았고 데뷔 시즌에 30경기를 나왔을 정도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1군에서 매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현재 지바롯데에서는 전력 외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올해도 1군 성적이 별로지만 2군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50이닝 투구하며 1점대 ERA를 기록했으며 삼진도 준수하게 잡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50.2이닝 동안 볼넷이 단 5개라는 점이죠. 그 정도로 제구가 되는 선수로 보이는데 올해도 1군에 가서 무너졌습니다. 2군에서 50이닝 동안 던진 볼넷보다 1군에서 7이닝 동안 던진 볼넷이 많았을 정도로 1, 2군 차이를 크게 받는 선수인 것 같은데요. 올해 유독 1군에서의 모습이 안 좋았을 뿐이지 확실히 볼넷이 적은 편에 속하는 선수는 맞습니다. 다만 명백히 NPB 1군의 벽을 넘지 못하는 선수로 그래도 하위리그인 2군에서는 압도적인 성적을 보였기에 리그의 질 차이에 따라 천차만별이 되는 선수로 KBO 1군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활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불펜으로 많이 나오긴 했지만 올해 2군에서 경기보다 많은 이닝을 소화하기도 했고 원래 선발을 뛰어본 선수이며 체력에도 강점이 있어 충분히 선발이 가능한 선수이기에 KBO에서 레벨업을 거칠 만한 선수로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확실히 볼넷이 적다는 데에서 공만 어느 정도 통하면 긴 이닝을 먹어줄 거라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인도 1군에서 계속 안 통하니 환경을 바꾸며 KBO에서 선발로 경기를 나서면서 전환점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앞서 살펴본 카와무라 토키토는 후반에 1군에서 선발로 많이 내세우며 내년 기용에 대한 기대를 꽤 받았다지만 이 선수는 올해 1군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롯데가 요청하면 들어줄 가능성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앞선 시즌들에서의 활약이 있어 연봉은 1600만엔으로 아시아쿼터에 딱 맞는 금액이기도 하네요. 마지막 5번째 선수는 2018년 5라운드 지명을 받은 96년생의 좌투수 나카무라 토시야입니다. 직구 평속이 140이 안 될 정도로 직구 자체의 강점은 아예 없는 선수라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특유의 디셉션과 제구로 승부를 보는 유형으로 일본판 유희관 느낌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일본판 유희관이라 불릴만한 피네스 피처에는 동기인 오지마 카즈야가 더 좋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러한 나카무라 토시야의 피칭이 NPB에서도 나름 잘 먹히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2군에서는 선발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1군에서는 추격조 땜빵으로 경기를 많이 나서고 있죠. 올해도 2군에서 30이닝 넘게 던지며 2점대 ERA를 기록했고 확실히 삼진은 적지만 그만큼 볼넷도 압도적으로 적은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1군에서도 20이닝 정도 나서며 3점대 ERA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알아본 선수 중에서 당장 올해 1군 경험이 가장 많은 선수라는 것이죠. 당장 NPB 1군에서 박진롤 정도 해줬다는 이야기로 KBO에서는 선발로도 충분히 잘해줄 만한 선수라고 봅니다. 근데 당장 1군에서 쓰고 있는데 아무리 형제팀이라도 못 데려오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선수는 1군에서 추격조로 자주 나오는 선수이긴 하지만 매년 1군에서 20경기 이상은 못 뛰는 선수로 새가슴이라는 평이 있어 중요 보직으로도 못 쓰이는데 추격조는 누굴 쓰든 크게 상관없는 보직이고 특히 나카무라 토시야는 풀타임 추격조도 아니기에 요청한다면 내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오늘 살펴본 선수들 중에서 당장 1군 성적이 많고 준수해서 기대가 되는데 데려올 만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 선수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평속 140이 안 되는 공은 걱정이 되긴 하지만 NPB에서도 먹혔는데 KBO에서 안 먹힐까 생각이 되고 용병은 무조건 구위 좋아야 한다는 편견만 빼면 충분히 괜찮은 픽이 될 선수라 생각합니다. 올해 연봉이 2천만엔으로 딱 아시아쿼터 맥시멈과 비슷한 수준이라 선수 본인도 만족할 만한 행보가 될 수 있어 보이네요. 이 밖에도 00년생의 2군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며 1군에서도 어느 정도 활약도 했던 키쿠치 리쿠도 있지만 당장 작년만 해도 1군에서 많이 쓰였고 가까운 해에 2라운드로 지명됐던 선수인 만큼 아무리 형제 구단이라도 넘길 것 같지는 않아 보여 제외했습니다. 지바 롯데가 올해 퍼시픽 리그에서 꼴등을 했는데 그런 만큼 사실 풀이 그렇게 좋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 타팀 아시아 쿼터들이 평속이 어느 정도 되는 선수들도 있었는데 아시아 쿼터 후보가 될 만한 지바 롯데 선수들 중에서 평속 100어씩 언저리가 없는 수준이죠. 하지만 그래도 당장 NPB 1군에 뛸만한 자원들을 빼올 수 있다는 데에서 형제팀인 지바 롯데 선수들을 살펴봤습니다. 늘 말하지만 야구에서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뭐든 써야 하고 긁어모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 긁어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형제팀이라는 연고가 있기에 당장 방출감도 아닌 이 선수들과 컨택을 해봐도 된다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아무 연고도 없는 라쿠텐과 컨택해서 하나가 왕앤척급 데려온 거 보면 느껴지는 게 없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오늘은 형제팀이라는 연고를 활용해서 지바 롯데에서 어느 정도의 선수를 빼올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카와무라 토키토와 히로하타 아지야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선수들이 아니어도 되니까 롯데가 자존심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철회하고
지바롯데의 도움을 받으며 좋은 선수를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바롯데의 2군 투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 롯데